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중국 반간첩법에 대해서 반지엔디에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딨어? 그냥 뭐 국방부에서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어느 나라나 다 국방부가 있고, 뭐 다든 그런 뭐 미국에는 뭐 FBI가 있고 CIA가 있고 한국에는 뭐 국정원이 있고 뭐 중국에도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국방부,国防部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데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아예 그냥 이 반간첩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버렸어. 자, 반간첩법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뜹니다. 구글에 검색해도 엄청 뜨고 이게 중국 정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중국의 반간첩법이에요. 제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조까지 있는 거야 이거? 71조까지. 71조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는 못 읽어.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해당할 만한 거는 잘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뭐 간첩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거는 잘 없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갔어. 중국 갔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잠깐만 저 따라갑시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인도 당하고 해외 외국 여행객들이 지금 이걸 당하고 있어요. 왜 요즘 이게 이슈가 됐냐? 1년이 지났는데 요즘 이걸 더 강화시켰어. 그 전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실행을 하다가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한테. 진짜 중국 여행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주변에 중국 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자, 요거를 요즘에 한 단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해서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이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중국의 이 반간첩법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걔네들이 걸고 싶으면 당신은 그냥 걸려요. 너 간첩법 위반했어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그냥 걸리는 거야. 여기 누가 약간 과장하면 중국 날씨 물어보고 날씨 알려주면 정보 유출로 잡힐 수 있음. 걔네들이 그렇게 걸고 싶으면 거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소름 돋죠. 저도 요즘 이게 기사가 다시 뜨고 그 다음에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중국인들은 그걸 당한 지 이미 너무 오래됐지만 이제 외국인들한테까지 하니까 자, 일단 이 간첩법이 실행된 이후로 그냥 중국에서 공권력들 뭐 공무원이든 그게 이제 뭐 경찰이든 간에 경찰이면 이거를 법을 당신한테 그냥 걸 수 있는 거야. 당신한테 이거를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딱히 뭐 설명 이런 거 안 해줘요.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인데 입국을 할 때 뭐 모든 외국인들을 다 검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잠깐만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이요? 여권은 당연히 보지. 뭐 여권은 볼 수 있어. 그래, 보여줘. 여권 보고 나서 핸드폰 봅시다.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소지품 검사를 해. 여기서부터 이미 약간 좀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 여러분들 그런 거 중국에서 안 통해. 갑자기 당신이 뭔데 지금 나한테 이걸 한국인들 불같은 성격 가지신 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통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잡혀가요. 자, 핸드폰, 가방, 그리고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 다이어리, 지갑,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지품 그냥 걔네들이 검사하고 싶으면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그냥 검사하게 해둬야 돼. 자, 뭐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이거 반간첩법 때문에 혹시 뭐 이거 간첩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검사한다. 우리 법이다. 뭐 깊게 설명도 안 해줘. 검사 안 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 거기서 검사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차 한잔 하러 가시죠.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거를 허차라고 해요. 허차. 차 한잔 마신다. 그러니까 말이 차 한잔 마시는 거지. 그냥 데려가는 거야. 중국에서는 이거를 칭허차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뭐 구금을 한다, 잡혀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국에서는 그거를 타베이 칭허차라. 타슈허차라. 제 차 마시러 갔다. 제 차 마심 초청 받았네. 이렇게. 일단 대도시 위주로 이제 시작이 됐고 7월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봤을 때 뭐가 있으면 안 되냐. 중국에서는 이게 유명한 해외의 SNS들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이거 중국에서 다 안 돼요. 근데 당신이 폰 안에 그게 깔려 있잖아. 이거 반간첩법이에요. 범법했어요. 따라오세요. 님 할 말 없는 거야. 요즘 이슈되고 있는 거 카톡 중국에서 쓸 수 있냐 없느냐. 카톡 얘기를 다시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카톡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중국에서 쓸 수 있다 없다 계속 그게 됐어. 심할 때는 못 쓰게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돼. 그러다 또 안 돼.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던 저희 이제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VPN이라든지 뭐 이런 걸 깔아가지고 썼지. 제 지인들은 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당신 핸드폰을 딱 체크해보고 VPN이 있어. 이거 VPN 왜 깔았어요? 중국에 있는 정보 해외 어디로 보내려고? 담 넘어서 지금 무슨 짓 하려고 이 VPN 왜 깔려 있어요? 라고 당신한테 물어보면 님 할 말이 없다니까? 중국에서는 위챗을 쓰죠. 위챗 씁니다. 근데 위챗도 중국 사람들은 이걸 오랫동안 당해왔어. 진짜 영상도 엄청 많아. 뭐냐? 갑자기 그냥 중국 사람들도 어디 도시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갑자기 핸드폰 내놓으라 하니 위챗 대화 내용 좀 봅시다. 이러고 연락을 해. 요즘 이런 카톡이나 위챗 이런 것들 다 비밀번호로 열어야 되잖아. 연락을 해. 열어가지고 진짜 거기서 한창 봐. 얘가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사진은 어떤 걸 보냈는지, 파일은 어떤 걸 보냈는지, 이 사람 무슨 말을 일상적으로 누구와 뭘 대화하는지 이걸 다 봐요. 걔네들이 보고 싶을 대로 봐. 1시간 보면 1시간이고 10시간 보면 10시간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걸 많이 당했어. 그리고 이걸 당한 사람들이 약간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이거 위챗 갑자기 이거 지나갔는데 위챗을 보라 하대? 이게 무슨 일이지? 기분 나빠. 이러잖아? 당신 지금 법 집행하는데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핸드폰 조심하세요. 핸드폰. 그 다음에 가방 안에는 당연히 이상한 물건은 가져가면 안 되겠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일인데 가방을 검색하다 보면 물론 이거는 방 간첩법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약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이슈가 된 사건이 한 개 있었는데 한국인 4인 가족이 공항에서 7시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행 갔다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종합 감기약 있잖아. 팡콜이라든지 아니면 모드콜 종합 감기약 이런 거 감기약들 있잖아. 그 중에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기사 보고 따온 건데 안에 메틸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슈도 에페드린 이런 것들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살짝만 가공을 거치면 마약으로 제작이 가능한 그런 성분이래. 중국에서는 그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누가 알아 그걸? 아니 나 그냥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감기약 사온 건데 모르잖아. 이런 것도 알 필요는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근데 솔직히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솔직히 중국 경찰 하는 애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애들도 공부해서 경찰 된 건데. 그런데 7시간 동안 조사를 했대. 걔네들이 이게 감기약인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냥 태클 거는 거야. 7시간 동안 거기 잡혀 있었대요. 솔직히 그 중국 공안들 입장에서 이거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거 감기약이야. 그리고 지금 4명에서 지금 여행 왔는데 애들 데리고 있고 온 가족이 왔는데 설마 마약 반입을 하겠어? 그럼 미친 것도 아니고 중국 마약법 센 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사형이야 그거. 감기약인 줄 누가 몰라? 근데 괜히 그냥 7시간 동안 그냥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럴 때 욱하고 아니 이거 감기약 뭐가 문제냐고 대들잖아? 절대 안 돼요. 영사관으로 전화하든가 대사관으로 전화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냥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겪기 싫으면 이런 걸 알고 가야 된다 이거야. 갈 사람들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은 안 가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니까. 지금 그 간첩법이 그렇게 됐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인이 당한 일이야. 한국인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야. 중국 왔다 갔다 한 지도 30년이 됐대. 그런 분이 중국 입국 절차를 모르겠습니까? 중국에서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건 몰라? 근데 어느 날 중국 그냥 평소와 똑같이 중국의 사업차 입국을 딱 해. 근데 갑자기 와서 검사를 한대. 검사해라 했지. 난 없으니까 검사해. 근데 검사를 한대. 갑자기 수첩을 꺼내더래. 수첩 봐. 난 당당해 봐. 근데 이 사람도 거기서 조사를 받은 거야. 왜 조사받았을까? 수첩 다이어리 이런 거 다이어리에 보통 어떤 다이어리는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위에 대만과 중국이 표기가 따로 돼 있다는 거야. 이거 한 나라인데 왜 따로 돼 있지? 너 이거 반간첩법 위반이야. 중국이랑 대만 한 나라인데 이거 왜 따로 돼 있는 거야?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걸로 조사받아. 그 정도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반간첩법이. 지금 중국이랑 대만은 다른 나라입니까? 님 어떻게 대답할래 그때? 거기서 만약에 님이 저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만의 이지라 하면 넌 거기서 그냥 어떻게 얘기할 거야 거기서 잡혔는데. 그것 때문에도 조사받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도 몇 시간 이렇게 조사받다가 아니 해외 한번 나가는 거 쉽습니까? 그게 여행을 가든 비즈니스를 가든 시간이 금인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중국 애들은 한국은 빨리빨리라는 게 있잖아.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한국에 관심이 조금만 있는 외국인이라면 빨리빨리 이거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 중국엔 뭐가 있어요? 만만디가 있어. 만만디. 중국은 느긋해요. 네가 급한 거는 네 사정이고, 내가 지금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나 일단 차 한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전화도 한 통 하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천천히 할게. 지 마음이야. 만만디가 느릿느릿하다, 천천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저 보내주세요, 안 통한다니까. 네가 뭔데? 너 시진핑이랑 친구라도 돼? 너 공산당 줄 있어? 없으면 닥치고 있어, 이거야. 그리고 지갑에 예를 들어서 물론 지갑 안에 요즘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많진 않겠지만. 근데 그 사진이 만약에 이상하면 사진 이런 것들 어떤 사진이 안 되냐? 이거는 지갑 사진도 그렇고 핸드폰 사진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옛날에 여행하다가 바닷가를 갔어. 바닷가면 국경변이잖아. 중국의 바닷가는 대부분이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어. 나 바닷가에 와서 사진을 찍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공안에서 너 중국 국경 변두리에서 이 사진 왜 찍은 거냐? 너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거 사진 찍은 거냐? 이거 국가기밀 유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걸면 당신은 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당신한테 걸잖아. 그럼 걸려. 님이 말이 안 된다. 이건 상식에서 어긋난다. 이건 내 여행 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통한다니까. 와,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들, 혹시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 요즘은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여행을 안 갈라 그래. 그리고 지금 중국 여행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별로 안 가가지고 중국 공항 이런 데 사람이 옛날보다 외국인이 확 줄었어요. 이런 강화된 법안들을 지금 이미 진행 중이야. 외국인들 조사당했다는 그런 SNS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엄청 올라오고 있어. 중국 갔는데 나 이런 거 당했다. 와, 억울하다. 중국 갔는데 나 이런 거 검사 당했다. 왜 하냐? 자, 그럼 여기 지금 세영님이 물어보잖아. 혹시 동방명주 사진도 안 되나요? 예전에 찍은 거? 봐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만약에 그쪽에서 그냥 오늘은 당신을 좀 여기다가 좀 차를 마셔야 될 것 같아. 흐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걸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냥 걔네들이 이거 그냥 네가 좀 봤을 때 중국말로 이런 말은 좀 칸이 부쇼예. 그냥 네가 눈에 거슬려. 얘 오늘 좀 골탕 좀 먹여야 되겠어. 그러면 거는 거야. 그럼 중국 여행 갈 때는 인스타, 유튜브, 카톡 다 지우고 가야 되나요? 그건 님 마음이에요. 안 지우고 갔어. 근데 당신이 검사를 안 당했어. 그냥 들어갔어. 그럼 괜찮은 거야. 근데 재수없게 검사를 다 했는데 유튜브에 다 깔려 있어.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심지어 VPN까지 깔려 있어. VPN 이거 요즘 굉장히 민감해요. 중국에서. VPN을 굉장히, 왜냐하면 VPN만 없으면 걔네들은 먹통이 되니까. VPN 이런 까지 다 깔려 있으면 얘 봐라. 그럼 당신한테 거는 거야. 홍콩도 해당 사항 있나요? 있죠. 홍콩은 중국이야. 그냥 지금 홍콩은 그냥 중국 땅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홍콩을 갔다 왔나요? 홍콩 갔을 때 난 안 걸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홍콩 그때 갔을 때 검사 좀 해봅시다. 저 최근에 중국 갔다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중국 가냐 근데 만약에 거기서 너 검사해보자. 근데 물론 중국어를 엄청 잘해. 나처럼 중국어를 엄청 잘하고 중국의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국에 관한 상식이 있어. 그때 거기 해관 검사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잘 해. 왜냐면 그게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리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쪽에서도 나한테 검색했어.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별거 없다. 근데 내 사진을 보고 거기서 태클을 걸고 야, 너 검사 너 좀 조사 좀 받자. 이러면 나도 할 말 없는 거야. 홍콩 일국 양제 아닌가요? 홍콩이 일국 양제인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홍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면적으로는 일국 양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밑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양제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중국이에요. 외국인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고요? 중국에는 중국 법이 있으니까 그걸 안 따랐으면 외국인이든 나발이든 그냥 어떡할 건데. 성북동님이 거기 가가지고 아니 나 외국인인데 외국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안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고 외국인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간첩법 위반이라니까. 따라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내가 여기 와서 여행하는 사람이고 나의 신분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귀빈이고 이런 마인드 가지고 가지 마.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대우 안 해줘. 님이 진짜 대사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또 어떤 분이 지금 세영님이 중국에 또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 그 여동생이 유학하고 있으면서 VPN 쓰면서 카톡으로 한국이랑 연락하고 있다. 그거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돼. 제가 아는 어떤 동생도 지금 중국에서 유학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걔 보니까 인스타도 하고 중국에 일상도 찍어 올리고 뭐 카톡도 하고 다 해. 당연히 그 VPN 걸고 하는 거겠지. 근데 진짜 정말 그냥 순수하게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 음식 뭐 중국 여행지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올리면 괜찮아. 이상한 얘기만 안 하면 돼. 이상한 사진만 안 올리고. 중국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이렇게 빨아주는 거. 중국 그거 엄청 좋아해. 그리고 거기서 그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검문 검색을 해. 그게 공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 지하철 탈 때는 지하철에서도 소지품 이런 거 다 검사하는 거 알죠? 그 검색대 다 통과시켜야 그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죠? 그런 데서도 걸릴 수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는 진짜 예를 들면 당신한테 약간 진짜 구체적인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정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냐. 뭐 방금도 약간 얘기했지만 뭐 당신 유튜브 하네? 당신 트위터 하네? 트위터 글 남긴 것들 한번 보자. 그럼 보여줘야 돼. 이때까지 남긴 것들 다 보여주고 유튜브 해? 유튜브 채널 뭐 올린 거 있어? 내용 한번 보자. 인스타 하네? 인스타 게시물 한번 보자. 인스타 DM 많이 보냈네? 이 DM 내용 체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요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거기 반간첩법이 실행된 후의 권력이야.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야, 지금 내가 내 여자친구랑 내가 내 애인이랑 내가 우리 가족이랑 얘기한 걸 이걸 네가 왜 봐? 보여달라 하면 보여줘야 돼. 중국에서 사생활, 인권 이런 거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그런 거 잘못 꺼냈다가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그냥 순수히 그냥 안 가는 게 좋아. 진짜 그런데 또 이럴 때 꼭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을 여행 주의 지역으로 승격을 시켰어.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여행 경보 지역, 그 다음에 주의 지역이야. 그 다음으로 승격을 시켰다니까. 웬만하면 중국 여행 가지 마라. 그런데 꼭 여행 가지 말라 할 때 가는 사람들 되게 많다. 뭐 모험이라는 둥, 뭐 나발이라는 둥. 그러다가 또 불이익 당하면 또. 근데 난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한다. 뭐 중국 경험 많다. 뭐 이러신 분들은 요 조금은, 왜냐하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해당 사항을 지금 이제 그냥 일반인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말도 안 됐는데 이게 왜 걸리지?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요거를 내가 한번 읽어줄게. 자, 첫 번째, 학술 교류 명목으로 자료 수집. 아니, 학술 교류, 뭐 문화 교류 하러 갈 수 있잖아. 그러면서 중국은 뭐 이런 게 어떠고 저런 게 어떠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문화 교류 하러 갔으니까. 그리고 나도 거기에 대한 글을 쓰려고, 아니면 혹은 내가 뭐 책을 쓰려고,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자료 수집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거기서 만약에 너 이거 반간첩법이야 라고 걸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웃겨. 중국의 기업 간부들 혹은 공산당 높은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가 포착된다. 이러면 당신 간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왜 이 중국 대기업 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 너 뭐 기업 정보 빼가려는 거야? 너 왜 이 공산당 간부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 뭐 목적이 뭐야? 이러면 걸 수 있는 거야. 빼온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그니까 진짜 내로남불이라니까. 완전 내로남불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라의 국가 변두리 변경 혹은 항구 군사 활동 이런 거를 촬영시, 아까도 얘기했잖아. 국가 항구 쪽, 한국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변두리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 이런 거를 당신은 반간첩법으로 당신한테 태클을 걸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이렇게 탱크가 지나가, 아니면 군사 트럭, 뭐 군사 장비 이런 게 지나가. 신기해서 찍을 수 있잖아.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찍으면 바로, 야, 너 이거 왜 찍어? 너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너 이거 간첩 활동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간결해. 네 번째는 민주주의 선양할 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에서 사는 사람들도 네가 뭐 민주주의고 나발이든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야. 너 거기 가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고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님이 무슨 뭐 정치 활동가도 아닌 이상은 거기 가서 그딴 짓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난 이런 거 다 해당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요거 봐봐, 해외 중국 기관들과 밀접 교류시.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기관들도 해외에 있는 중국 기관들이 많잖아. 그 해외에 있는 중국 기관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안 돼. 적발될 시 너 왜 이 기관이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그걸 겨냥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중국 이외에 해외에도 중국 기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중국 기관들 중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중국 기관들도 엄청 많아. 진짜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 기관이랑 당신이 밀접하게 지낸다? 당신 이거 의도 뭐야? 너도 공산당 반대 분자야? 잡혀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지질조사. 뭐 일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지질조사를 하러 갈 일은 없겠지만 지질조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7번째, 국경 근처에 자주 갈 시. 예를 들면 난 이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유튜버들 그거 북한 보이는 데 가서 컨텐츠 찍으려고 거기 많이 가잖아. 근데 뭐 그냥 잘 찍고 왔으면 안 걸렸으면 상관없어. 근데 가가지고 거기 그걸 찍으면서 근데 갑자기 거기 순찰하는 공안이 와가지고 너 여기 와서 왜 찍냐 이거. 너 여기 자주 왔냐? 너 뭐 몇 번 왔냐? 여기 국경에 와서 이거 왜 찍냐? 이거 태클 걸면 걸릴 수 있습니다. 딴둥 쪽에 가서. 그쵸? 요런 것들은 이제 민간인들한테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국 조만간에 가시는 분들 조심해서 가세요. 나는 당분간 안 갈 것 같아. 나 올해 연말에 중국 가서 뭐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거기서 뭐 크리스마스도 중국에 요번에 중국 가서 보낼까 뭐 이 생각을 살짝 했다? 나 마음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 뭐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건 진짜 악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이건 외국인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외국인들한테 더 강하게 이제 집행을 할 거고, 작년 7월 1일부터는 중국인들은 이걸 계속 당하고 살아왔어. 이미 중국인들은 이거 반간첩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미 이걸 당하고 살아왔어. 근데 중국에서는요, 여러분들, 반간첩법은 뭐 공안만 이걸 검사합니까? 중국에서는 대놓고 광고를 해요. 광고의 제목 行走的50万. 이거 여러분들 알아들었으면 엄청 무섭을 텐데. 行走的50万 무슨 뜻이야? 걸어 다니는 50만 유엔을 획득해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신 눈앞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1억이 있을 수 있다. 제보해라. 제보하면 최고 1억까지 상금을 주니 걸어 다닌 1억을 잡아라 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보여드려요? 야, 나 이거 힘들게 찾았다. 실제로 와, 중국 공안이 나와서 이 광고를 하는데, 와, 심지어 얼굴 마담을 내세웠어. 예뻐. 야, 이거 뭐, 야, 여러분들, 중국 공익 광고예요. 돌아다니는 50만, 너 할 거야 말 거야? 据规定呢，公民举报间谍行为对侦破间谍案件起重要作用的，最多可获50万。如果你在网上呢发现疑似间谍的账号行为，请拨打12339。 자, 인터넷상에서도 이런저런 뭐 약간 간첩 활동이 보일 만한 그런 아이디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를 적발할 시 알려달라. 12339로 전화해달라. 직접 제보하래. 인터넷 위에 올라가서 제보를 하든지. 과연 누가 간첩일까요? 比如知道你家附近有军事科技特殊区域的，他就老让你出去转转拍拍照。如果你在重要机关单位上班或者是工作顺利，对方就和你打好关系，求知若渴，总问你敏感问题。 요런 것들이 방금 얘기한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야. 주위에 혹시 군사기지랑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중요한 국가기업이 있는 곳에 거기 계속 돌아다니거나 누군가가 당신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걸 계속 물어봐. 그 사람은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계속 돌아다녀. 그럼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당신한테 돈을 주면서 정보를 달라. 이럴 때 그것도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或是连续在网络上发布煽动性强、反动性明显的言论，那他很有可能是行走的50万。间谍的渗透手段让人防不胜防，但我们一定要记住，祖国的利益高于一切。무섭다. 给间谍做了帮凶。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祖国的利益高于一切. 야,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통역해봐, 번역해봐. 祖国的利益高于一切. 와, 이 말로 모든 게 정리돼. 몰라요, 아무도? 조국의 이익이 모든 거 위에 있다. 와,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유학할 때 난 이런 사상이 난 너무 싫었어. 난 뼛속부터 이런 사상이 난 너무 싫었어. 네 가족이 좆되든 말든 뭐 네가 굶어 죽든 말든 네가 뭐 힘들어서 뭐 어디 뭐 팔다리가 부러지든 조국의 이익이 모든 거 위에 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사람이 광고한 게 방금 내가 했던 내용들이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하세요. 그 사람은 아주 걸어다니는 1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1억 지금 가져가세요. 그런 광고예요. 야, 진짜 광고는 뭔가 되게 뭐 쇼츠처럼 뭐 예쁘장한 사람 모델 세워가지고, 모델인가 경찰인가 모르겠는데 예쁘장한 모델 세워가지고 딱 찍어놨는데 와, 내용은 살벌해. 서로 감시하고 서로 제보해라.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이게 문화 대혁명 시대예요. 중국은 지금 뒤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혹시 뭐 그런 사람 없겠지? 그런 거 나 잘하는데? 야, 중국 가서 몇 억 벌어 올까? 뭐 이런 사람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이런 불이익을 SNS나 뭐 영상 사이트나 이런 데 올리잖아. 나 중국 가서 이런 거 검색 당했다. 나 이런 거 검문 당했다. 나 핸드폰 뒤지더라. 이런 걸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중국 가는 걸 꺼려해요. 야, 잘못 갔다가 내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벌금 하라 하면 벌금 해야 돼. 이건 위법했다. 벌금 하십시오 하면 해야 돼. 안 하면 안 풀어줘.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고 있고, 이 제보 정신, 여러분들, 저는 실제로 이걸 당해봤어요. 여러분들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나는 실제로 이거 제보를 이거를 찍는 사람을 본 적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찍었어. 나 이거 당해봤어, 여러분. 소름 끼치더라.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얘기하면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태국 갔을 때, 태국 치앙마이였어. 나 아직도 기억나.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다가 이제 중국 친구들 2명을 만났어요. 중국 친구 2명 이렇게 좀 이렇게 귀엽장하게 생기신 여성 2분을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카페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면서 같이 이제 수다를 떠는 거야. 수다를 떨면서 뭐 이런저런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이 정치풍자라는 거는 이거는 많이 할 수 있는 개그잖아요. 물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그렇게 뭐 깊은 대화도 안 나눴어. 뭐 심각한 대화도 아니야. 그냥 중국의 정세가 어떻고 저쩌고, 지금 뭐 이런 소리는 함부로 못하지 않냐 중국에서는. 근데 해외 와서는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뭐 약간 이런 얘기, 이런 종류의 얘기 했을 거야. 가벼운 얘기들이었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진짜 그 방송으로 나갔어. 어떤 할아버지가 내 주변을 돌면서 핸드폰 이렇게 들고 내 주변을 돌면서, 그게 내 카메라에 담겼다니까? 이러고 찍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몰랐어, 날 찍고 있는지. 근데 방송에서 나한테 알려준 거야. 야, 뒤에 누가 너 찍는다. 야, 뒤에 누가 너 찍는다. 뭐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뭐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지금 나 찍은 거냐고, 왜 찍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물어본 거야. 왜 찍으세요? 지금 제 찍었어요? 왜 찍으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야.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너 언제 찍었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할아버지였거든. 그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전히 그 시대에 세뇌가 되어 있고, 뭔가 공산당에 불이익이 있으면 제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제보 정신이 투철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안 그래. 근데 옛날에 그 문화 대혁명을 겪었던 완전 진짜 할아버지였거든. 홍위병 세대 약간 좀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해외에서 뭐 중국 이런저런 우스갯소리라든지 아니면 정치풍자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진짜 충격적이야.